지금부터 구름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구름의 생성 과정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그림을 보시면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게 되죠. 그러면 공기가 상승하면서 부피가 팽창되는데 이때 주변에서 열을 공급한 게 아니라 단열이죠. 단열.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열이 단절된 형태로 내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공기를 밀어내기 때문에 기온이 하강하게 되죠. 다시 한번 볼게요.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서 기압이 하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온도가 어떻게 된다? 부피 팽창하면서 온도가 내려간다.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점점 이 수증기가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그렇죠. 지금까지는 수증기였는데 온도가 계속 하강하니까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물이 되기 시작하겠죠. 이때 우리가 어디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냐면 이슬점에 도달했다. 이슬점에 도달하면 이제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거를 물방울이 맺힌 걸 뭐라고 한다? 그렇죠. 응결되었다라고 하죠. 수증기가 응결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한다? 구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갖다가 오른쪽에 다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과정, 즉 순서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그럼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공기가 상승하면, 우리 책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공기가 상승하면, 그렇죠, 기압이 하강한다. 그러면 공기가 팽창할 때 주변 공기를 밀어내겠죠. 그러니까 부피가 팽창되는데 열을 주는 게 아니라 내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기온이 어떻게 된다고?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슬점. 그럼 이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기 시작하고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구름이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이 과정을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구름 생성 과정이 시험 문제 출제될 때 이 그러니까 실험과 함께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플라스크 안에, 그렇죠, 약간의 물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온도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사기 피스톤이 연결돼 있죠. 보통 학교에서 이 주사기 피스톤을 이용하거나 때로는 여러분들이 압축기 같은 게 있어요. 압축 팽창시키는 거.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 실험 과정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주사기를 이렇게 잡아 뺐을 때, 이렇게 주사기를 잡아 당기면 플라스크 내부 공기가 상승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플라스크 내부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그렇죠,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과 동일하게 되죠. 그래서 잡아당기면 이 안에서, 플라스크 안에서 구름이 생기는 경우랑 유사한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플라스크 내부가 뿌옇게 흐려져요. 플라스크 내부가 어떻게 된다? 뿌옇게 흐려진다. 결국에 뿌옇게 흐려졌다는 얘기는 무엇이 생기는 경우랑 유사하구나. 구름이 생기는 경우랑 유사하다는 경우죠. 그런데 이제 잡아당겼던 주사기 피스톤을 압축시키면, 다시 잡아당겼다가 압축시키면 다시 플라스크 내부가 어떻게 된다? 맑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알고 문제를 푸시면 아마 쉽게 푸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플라스크 내부에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죠. 우리가 보통 이 향의 연기를 응결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증기의 응결을 돕는 물질이죠. 그래서 공기 중에 먼지나 이런 입자들이 응결핵의 역할을 하는데, 응결핵이 많으면 구름이 더 어떻다? 잘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왜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이 있어요.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은 이렇게 응결핵이 될 만한 먼지나 이런 입자들이, 오염 물질이 많기 때문에 구름이 잘 발달된다고 하네요. 구름이 잘 발달된다. 결국에 시험 문제에서 응결핵의 역할을 하는 요 향의 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이제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는 꼭 기억하실 게, 반드시 공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 상승해야 된다. 그림에 공기가 하강하는 경우가 있으면 절대로 구름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는 보통 그림과 함께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 잘 봐두시고요. 의외로 이거를 생성된 경우를 쓰라고 나온 학교도 실제로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볼게요. 구름이 잘 생기려면 그렇죠. 여기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저기압이어야 된다. 저기압 중심으로 모여든 공기가 어떻게 될 때? 그렇죠. 반드시 마지막에는 무슨 표현을 하셔야 된다? 모여든 공기가 상승할 때. 근데 교묘하게 시험 문제에서 이 부분이 고기압이라고 나오면 그때는 구름 생성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표면이 불균일하게, 불균등 또는 불균일하게 가열돼서 여기도 마찬가지 공기가 뭐 할 때? 상승할 때죠. 불균등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불균일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갈 때요. 절대로 내려올 때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갈 때 그때 구름이 잘 발달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가 만날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그림은 두 개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왼쪽 그림을 잘 보시면 왼쪽 그림은 무거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래에 있는 더운 공기를 밀어 올렸죠. 이렇게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 올릴 때 이때 뭐가 발달되냐면 이때 한랭 전선이 발달되고요. 우리가 한랭 전선의 뒤쪽에서 이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구름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무거운 찬 공기를 바닥에 깔고 더운 공기가 뭐 할 때? 상승할 때 이렇게 또 구름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이때 만들어지는 전선이 이제 나중에 설명할 텐데 이게 온난전선이 되고 온난전선의 앞쪽에 이렇게 구름이 발달하기 때문에 또 뭐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 그래서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름의 종류를 또 알아볼 건데요. 구름의 종류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첫 번째 분류 기준은 높이에 따른 분류, 하나는 모양에 따른 분류인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모양에 따른 분류 기준을 다른 표현으로 공기의 상승 속도에 따른 분류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일단 높이에 따른 분류는 높이니까 상, 중, 하, 수직 발달 구름 이렇게 나눈다. 일단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모양에 따른 분류는 강한 상승 속도, 즉 상승 기류가 강할 때는 이처럼 위로 이렇게 구름을 쌓아놓는 것처럼 쌓을 적자를 써서 저근형 구름이라고 하고요. 상승 기류가 약할 때는 구름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단 모양, 층계 모양으로 퍼져 있다 그래서 충운형 구름으로 나뉘는데 이 저근형 구름에서 대표적인 비구름이 정난운인데 이 정난운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요. 우리가 보통 이름에 난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비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충운형 구름에서는 난충운이 비구름이고 그 다음에 저근형 구름 중에서는 정난운이 비구름인데 이 정난운을 잠깐 설명하면 정난운 같은 경우는 한여름이에요. 여름인데 엄청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려요. 엄청나게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여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여름에 이 정난운은 무엇을 만들기도 하냐면 우박을 내리기도 한다는 거.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